안녕하세요. 니어의 류기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시자구입니다. 단어 봅시다. 지지, 기적이죠. 장청, 만리장성을 얘기해요. 문제 봅시다. 자, 시가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겠죠. 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앞에 7개의 기적 중에 하나다가 될 거예요. 그럼 뭐가 7대 기적 중에 하나냐? 만리장성이 7대 기적 중에 하나다. 그러면 3개가 남죠. 시제가 남죠. 3개의 7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장정시, 시제, 치다, 지질즈이 이게 정답이에요. 만리장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 구절 하나 알고 넘어가 갑시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不到长城非好汉. 만리장성에 안 가보면 대장부가 아니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마오쩌둥 모태둥이가요. 1935년 청평항이라는 육반산이라는 제목이죠. 사에서 쓴 거예요. 만리장성은 길이가 2700m죠. 깐수성 짜위관에서 허베이성 산하이관까지 2700km가 있는데 진시황 때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명나라 때 다시 고쳐 지은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시황 진나라 때 게 아니라. 자, 시자구는요. 동사 시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인데 기본 형태는 시가 들어가고 부정 형식은 부시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자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동등의 뜻이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 놔도 같은 말이죠. 타스 워먼들 라오스, 워먼들 라오스 스타 이렇게 바꿔놔도 마찬가지일 경우에는 동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특징이죠. 목적어가 주어의 부분 특징이다. 이 신발은 천으로 만들었다. 어떤 방면에서 주어를 설명이나 소개를 하고 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소속을 나타내요. 我是 베이징大学에서 주어가 목적어의 일부분이다. 네 번째는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죠. 이때는 목적어가 주로 동사, 형용사, 주술사조, 접목사조들이 와요. 我来是 뒤에 이렇게 온 이유는 동목사조죠. 이렇게 온 거는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럼 여기서 쓰인 만리장성은 세계 7대 기적 중에 하나다는 이 시는 뭐를 나타내는 시 같아요? 기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귀속이죠. 7대 기적 중에 하나니까 소속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풀어봅시다. 시라는 동사 구문이 왔다.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이다. 뭐가? 장성이. 무슨 7가지 기적? 세계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이다. 7대 기적 중에 하나이돼서 장성시, 스제 치다, 지지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세요. 주요 단어 봅시다. 지지, 기적이죠. 장청, 만리장성이고요. 중국 친구들이 많이 하는 소리예요. 不到长城非好汉. 만리장성 안 가보내는 대장부가 아니다. 모태통이가 1935년에 지은 작품에 나오는 얘기죠. 시자구는 동사시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에요. 주요 문법 정리하는 거예요. 시자구는 동등의 뜻이 있고 특징의 뜻이 있고 귀속의 뜻이 있다. 여기서는 귀속의 뜻으로 쓰였다. 자, 요거 설명 해석하는 분이다. 어떤 거예요? 목적어가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주술사조나 접목사조로 쓰였을 때는 목적 또는 원인을 설명할 때 혹은 해석할 때 쓰이는 거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독해할 때.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이일즈입니다. 단어 보죠. 이일즈 줄곧이고요. 빤주렌 학급 담임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짠시엔 전화가 통화 중이다. 자, 문제 봅시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더 있죠. 관형격 조사니까 뒤에 명사와 했는데 명사 뒤에나밖에 없죠. 얘네 둘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班主任家的电话 담임 선생님 댁에 전화는 동사 짠시엔이죠. 통화 중입니다. 자, 부사 이즈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서 부사어로 쓰인 거예요. 班主任家的电话 담임 선생님 댁에 전화는 이즈 줄곧 짠시엔 통화 중입니다. 그죠? 전화 영어 잠깐 보고 갑시다. 다电话는 걸다죠. 전화를 걸다. 전화를 받다는 接电话예요. 전화를 끊다는 挂电话예요. 자, 부사 이제는 똑바로, 곧장, 대개 뒤에 방위를 나타내는 말이 오죠. 이제 왕난저. 계속 똑바로 남쪽으로 가면 就是银行 바로 은행입니다. 뒤에 방위를 나타내는 말이 올 때는 똑바로 곧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줄곧이란 말도 있어요. 天气一直很好他一直没离开过父母 줄곧이란 뜻이죠. 줄곧 좋습니다. 줄곧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범위도 강조를 해주죠. 뒤에 따오를 갖고 목적어가 와요. 全村从老人一直到小孩都非常喜欢我们. 온 마을의 노인에서부터 줄곧이란 말인데 범위를 강조하니까 줄곧 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 모두 우리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부정부사 부어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꼭 매여고만 어울려요. 그래서 이즈부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수량보호를 가지면은 동태조사 러와 어울릴 수 있어요. 雪一直下了一整天 눈이 줄곧 온종일 내렸습니다 해서 이렇게 수량보호를 가졌을 땐 샤 뒤에 동사 뒤에 동태조사 러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매여하고만 어울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다시 풀어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명사는 띠에나밖에 없다죠. 그러니까 두 개 이어주고 동사는 짠시엔 통화 중이다죠. 자, 부사는 부사어로서 주어와 수어 사이에 쓰인다. 이 문장은 보면은 관, 주, 부, 술, 즉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어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is, 매여고만 어울린다. 수량보호 같이 쓰이면 동사 뒤에 동태조사 러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범위를 강조한다. 뒤에 대부분 따오가 온다. 따오와 목적어가 온다. 계속해서 줄곧 이란 뜻도 있고 뒤에 방위가 오면 똑바로 곧장이란 뜻을 갖기도 한다. 주요 단어 봅시다. is, 줄곧, 班主任, 학급 담임선생님이죠. 占线, 통화 중이다. 打电话, 걸다, 接电话, 전화를 받다. 挂电话, 전화를 끊다 해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형용사 주야오입니다. 단어 보죠. 中老年, 중년과 노년이죠. 消费者, 소비자를 얘기해요. 产品, 제품이죠. 针对, 겨누다, 맞추다, 조준하다. 주야, 주요하다죠. 주로, 이런 뜻이죠. 문제 봅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 플러스 명사는 이런 제품은 목적어거나 주어, 이런 제품은 주어나 목적으로 쓸 수 있죠. 전 뒤에는 동사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야오는 형용사니까 부사어로 쓰인 거고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중년 노년 소비자는 주로 이런 상품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저중产品이 이런 제품은 주로 중노년 소비자에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这种产品主要针对中老年消费者라고 되는데 针对 겨누다, 맞추다, 조준하다라는 뜻은요. 반드시 뒤에 동사 뒤에 다른 성분들을 거느려 주대요.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你刚才的批评是针对谁的？发言必须针对实际情况 상에 대한 것이 합니다. 겨냥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짠뚜이 하면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뒤에 기타 성분을 거느려 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형용사 주여는 관형어로도 쓰일 수 있죠. 즉 뒤에 있는 중심어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주요 원인, 주요 목적, 주요 내용, 주요 문제, 주요 뜻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서 관형어로 사용된 거고요. 부사어로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主要是只要出产主要有只要展览 혹은 더 짜서 적어도 어울리기도 해요. 你说的不是主要的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더 짜서 적어도 어울린다. 다시 문제 봅시다. 자, 동사 수로로 오죠. 针对 뒤에 목적어 기타 성분 와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주어는 형용사로서 부사어니까요. 어느 게 주어냐?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은 중년 노년 소비자들에게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这种产品主要针对中老年消费者가 정답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형용사 주야어는 관형으로 쓰이거나 부사어로 쓰이거나 덧자사조로도 쓰인다. 동사 쩐뚜이는 뒤에 다른 성분을 꼭 거느려야 한다. 주요 단어 봅시다. 중라오니엔 중년과 노년, 消费者 소비자죠.产品 산물 제품, 쩐뚜이 겨누다 맞추다 조준하다, 주요 주요하다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문입니다. 단어 보죠.邀请, 초청, 초대하다. 여기서는 겸어 동사로 쓰였어요. 추시, 출석하다, 츠. 이번에 이 츠라는 거는 저와 같죠. 근데 저의 문어문, 글끌 타입이죠. 学术, 학술, 讨论会, 세미나죠. 주안자, 전문가예요. 문제 봅시다. 자, 인칭 대명사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로 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조동사니까 수로 앞으로 오겠죠. 수로는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추시와 야오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 얘를 갖다 쓰겠다. 그러면 2번 지시대명사 양사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와줘야죠. 이번 회에 출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출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도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갖다 넣어버리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쓰는 게. 이건 그녀가 출석하려는 거고, 그녀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번 학술 토론회에 출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즉, 야오칭의 목적어가 주안자고 출석의 주어가 주안자예요. 즉 목적어 겸 주어다. 그래서 겸어문이 되는 거죠. 타야오, 야오칭 주안자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그 전문가들을 왜 초청하느냐? 추시 지서 学术讨论会 이번 학술 토론에 출석하라고 전문가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죠. 자, 겸어문이라는 거 동목사조가 얘가 동목이죠. 그죠?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뒤에 주술사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다시 동사가 되고 얘가 주술사조가 되는 거예요. 동목사조와 주술사조가 어울려서 앞동사의 목적어가 주술사조의 주어로 쓰인다는 거죠. 누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다의 뜻을 지니게 하는 게 겸어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겸어문의 기본 형태는 동사완 동사 투죠. 겸어동사가 오죠. 여기에. 그 다음에 목적어 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겸어문의 종류는 4종류가 있어요. 크게 사역의 의미, 시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겸어문이 있고요. 좋아하다, 싫어하다의 원인을 나타내는 겸어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는 이름, 이렇게 불렀다, 왜 그랬다, 인정, 제자로 삼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겸어문이 있고요. 앞동사가 요나 매요로 시작되는
겸허문이 있다. 나올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1번 사역의 의미를 갖는 겸허문에는요, 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요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겸허문들이죠. 그 다음에 파견, 야오칭, 그 다음에 배양, 키우다라는 뜻이죠. 동반, 페이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허가, 금지, 진저, 혹은 준쉬 이런 것들이 사역의 의미를 갖는 겸허문이다. 대부분 요구류들이 많이 나와요. 야오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물게 나오는 건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인칭대명사니까 주어로 온다. 조동사 와줘야고요. 동사 어떤 게 와야 하느냐? 야오칭 주한자가 와줘야 한다. 그런다면은 바로 뒤에 다시 동사가 와주고 쉐수 다오른 호에 그녀는 이번에 전문가들을 이 학술 토론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겸허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역의 의미를 갖는 겸허문에는 요구류, 파견류, 배양류, 동반류, 허가류 등이 있다. 이건 그냥 한번 들어두면 돼요. 그 다음에 겸허문에는 사역의 의미, 애증의 원인을 나타내는 겸허문, 호칭이나 인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또는 앞동사 요나 매요인 겸허문이 있다. 이건 알아두는 게 좋죠. 겸허문은 동사완, 동사투, 겸허동사가 되는 거죠. 동목사조와 주술사조가 함께 연결되어 앞동사의 목적어가 주술사조의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다. 앞동사의 목적어가 뒷동사의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 단어 정리합시다. 야오칭, 추시, 此次, 学术, 讨论会, 专家.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자고입니다. 단골 문제죠. 꼭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단어 봅시다. 食物, 음식물이죠. 식물. 分配, 분배하다, 배급하다, 士兵, 병사예요. 문제 봅시다. 자, 인칭대명사는요,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어보다는 주어로 더 많이 쓰여요. 바가 있으니까 바는 뭘 가져야 한다? 목적어를 가져야죠. 그쵸? 그 다음에 수로를 가지고 기타 성분을 가져요. 그러면 매 사병을 식물에게 나눠줬다? 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을 사병들에게 나눠줬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他把食物分配给了每个士兵 그는 먹을 것들을 매 병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가 정답이죠. 바자고는 의미상 목적어의 변화, 영향, 결과를 주는 건데요. 바의 목적어에. 이제 우리가 구조상 어떤 형태의 무조건 바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봅시다. 서술 앞에 또 예, 좌안 등의 부사가 있는 경우에는 바자고를 써져 있대요. 왜? 바의 목적어가 복수임을 나타낼 때거든요. 그 다음에 두 글자 이상의 결과보, 형용사형 결과보가 쓰였을 때도 바자고를 써준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서술어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딸린 경우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확정적인 명사성분일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구조상, 형태상 꼭 바자고를 써줘라. 서술어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딸린 경우는 뭐냐? 자, 보세요. 서술어가 꽈예요. 그런데 뒤에 VC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보호로 在到给정조가 쓰였거나 혹은 목적어가 있는 방향보호가 쓰인 경우에 받자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보세요. V, VC, O죠. 그러면은 여기도 V, VC, O예요. 그렇다면 얘를 받자로 뽑아내지 않으면 얘가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뒤에 IODO를 다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결과보 在到给정조가 쓰였거나 혹은 방향보호가 쓰였을 때 뒷문장 봅시다. 역시 V, VC, O예요. V, C 전부 다 O가 왔죠. V, C, O죠. V, C 이건 두 글자짜리 방향보호니까 O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바자구를 써줘야 된다. 구조상, 형태상 이런 경우에는 바가 이끌고 있는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는 바를 사용해서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 봅시다. 자, 인칭 대명사 주어로 왔고 바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수로 왔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명사 성분이 남아있는데 음식물을 사병들한테 나눠줬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他把食物分配给了每个士兵. 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구조상, 형태상 바자구를 써야 할 거, 서술 앞에 또, 예, 쭌 등의 명사, 부사가 있는 경우. 왜? 바의 목적어가 복수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글자짜리 형용사 결과 보호가 있을 때 혹은 서술들의 또 다른 목적어가 딸린 경우,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확정적인 명사 성분일 경우죠. 또 다른 목적어가 따를 경우는 뭐냐? 결과보 짜이다오 게이 정조가 뒤에 목적어를 가졌을 때를 얘기한다. 그래서 꽈짜이, 숭다오, 짜오게이 혹은 시청, 칸청, 짜오주어 혹은 방향보호를 썼을 때를 얘기한다. 자, 주요 단어 다시 공부합시다. 食物, 分配, 士兵, 음식물, 분배하다, 분배, 병사.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업문입니다. 역시 단골 문제죠. 단어부터 봅시다. 페이프, 감탄하다죠. 그 다음에 용치, 용기예요. 문제 봅시다. 타더, 페이프, 용치, 很让我. 자, 랑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게 겸업문이다. 겸어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얘가 주어가 되면서 여기 동사가 와줘야죠. 형용사가 와도 되고요. 그러면은 很让我와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페이퍼밖에 없어요. 자, 관형격 조사 더 있어요. 뒤에 명사 와야죠. 그렇죠? 타더 용치 이렇게 되면 타더 용치 얘가 주어예요. 얘는 주어 앞에 있으니까 관형어. 그 다음에 랑 겸어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겸어동사를 따라와서 되는 두 번째 동사 형용사도 돼요. 근데 얘의 주어는 겸어의 목적어 워죠. 그의 용기는 나로 하여금 굉장히 감탄하게 했습니다. 물론 허는 이리로 와도 돼요. 랑헌 페이프 해도 되고 앞으로 와도 돼요. 그래서 다들 용치 헌 랑어 페이프 그의 용기는 나를 굉장히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게 정답인 거죠. 겸어문이라는 거는 동목사조와 조술사조가 뭔 얘기냐? VO와 SV가 연결됐다. 근데 어떻게 연결되냐? 요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V1, V2가 연결되어서 동사의 목적어가 동시에 조술사조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겸어동사 플러스 이게 겸어동사죠. 목적어 플러스 겸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V2가 오는 거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고 안 오는 거 그런 거죠. 타짜워 딸라 이번수 그는 나더러 책을 한 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의미를 갖는 겸업문은요. 요구류, 야오초 일성으로 읽어야 돼요.命令, 칭추, 시, 랑, 링 등에 있는 거죠. 请你吃饭让我再读一遍叫我去他家玩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사역의 의문문으로 쓰이는 겸업문들이. 애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겸업문도 있고 여러 가지 겸업문이 있죠. 한 4종류 되죠. 일단 사역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그 다음에 랑과 짜오의 구별은 랑은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겸어에 쓰이나 짜오는 그런 용법이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물을 안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랑을 쓰지만 여기다가는 짜오를 쓸 수가 없다. 자, 뿌 어디 앞에 와 있는가 신경 써 있대요. 겸어동사 앞에 와 있다.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왜? 겸어가 있으니까 뒤에 또 다른 형용사나 동사가 와야 한다. 더가 있으니까 명사 와줘야 한다. 그것만 기억해도 바로 여러분들이 한랑어 페이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랑과 짜오의 구분은 랑은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짜오는 감정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였고요. 겸어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시킴을 나타내는, 요구를 나타내는 겸어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랑, 링, 야오치우, 밍링 이런 것들이죠. 겸어라는 건 동목사조와 주술사조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얘기한다. 중요 단어 정리합시다. 페이프, 감탄하다. 용치, 용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피동문입니다. 단어 보죠. 위딩, 예약, 예약하다. 비에른, 남 타인이죠. 문제 봅시다. 자, 문장 끝으로 보내는 게 맞죠. 일단은 자, 빼이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목적어 와야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 부사는 빼이 앞으로 오고요. 수로 빼이 뒤로 가야죠. 그럼 이제 두 자리 남아요. 3번 테이블은 이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예약되었습니다. 산하오 주어 이징 빼이 비에렌 위징러. 이렇게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동문의 구조와 형식을 알면 돼요. 피동문은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첫째는 눈으로 봐서 피동이라고 보이는 전치사가 없는 의미상 피동이 되는 피동문이 있고요. 미엔바오 츠러 이런 식이죠. 빵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빼이, 저, 랑끼 하고 목적어가 부사어로 쓰이는 피동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동문인 거는 지금 눈에 보이죠? 빼이란 전치사가요. 자, 그래서 형식은 빼이라고요. 빼이와 게이는요,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 풀 때 목적어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자리를 비워놨던 거죠. 그런데 짜오나 랑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4개 중에 2개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네 둘은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데 얘네 둘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형식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그럼 기타 성분이라는 건 뭐냐? 동태조사, 러적구어가 동태조사죠. 그리고 각종 보호가 와야 합니다. 자, 조사 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조사 저, 그 다음에 구어, 그 다음에 룽짱러 VC가 들어가 줬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타 성분을 갖지 않으려면은요,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 지닌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라는 게 어떤 거냐? 분석을 해보면은요, 두 글자, 쌍음절이니까 두 글자죠. 앞글자가 동사고 뒷글자가 형용사 성분이거나, 혹은 앞글자가 형용사 성분이고 뒷글자가 동사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쌍음절 동사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예요. 보세요. 늘려서 커졌다. 풀어서 놓았다. 그 다음에 고쳐서 바르게 했다. 두드려서 통하게 했다. 두드려서 깨뜨렸다. 말해서 밝게 했다. 빼서 적어지게 했다. 동사, 형용사 혹은 형용사, 동사 두 성분이 이루어진, 두 개로 이루어진, 두 글자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는 결과의 의미 지닌 쌍음절 동사라고 그래요. 이 쌍음절 동사가 쓰였을 때는 기타 성분이 안 들어가도 된다. 왜? 동사 뒤에 쓰이는 기타 성분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각종 보호 중에서도 결과의 의미를 지닌 가능보호는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找得到, 被他找得到 이런 말은 되질 않는다는 거. 왜?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수 있다는 나타나는 게 아니죠. 가능보호 수 있다는. 다시 문제 봅시다. 자, 빼이 있으니까 이징 시간사 앞으로 놓죠. 그 다음에 러 들어가고요. 수로, 위징 러. 비엘은 사하오 조 이징 빼이 비엘은 위징 러.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결과를 이룬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라는 건 두 글자로 된 동사 중에 앞글자나 뒷글자가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동사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 결과의 의미 지닌 쌍음절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동문의 기타 성분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러적고 결과보, 뭐 방향보호 다 됐는데 가능보호는 불가능하다. 결과의 의미를 지닌 가능보호는 불가능하다. 피동문의 형식은 주어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기타 성분이다 라는 거예요. 기타 성분 와인다 안 오면은 기타 성분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라도 와야 되는 거 알아줘야 해요. 피동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피동이네 하고 눈에 안 보이고 해석을 해봐야 피동인지 아는 것과 전치사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는 피동문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주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위딩 예약하다 주문하다죠. 비에렌 남탈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호 주어 이징 베이 비에렌 위딩러. 이게 정답이에요. 3번 테이블은 이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약되었습니다. 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허문 중에 부사어입니다. 자, 단어 보죠. 무거울 중자인데요. 다시라는 뜻 쓸 때는 충으로 읽어요. 그래서 중신, 다시 거듭이에요. 부사는 부사어로 쓰이니까 수로 앞에 놓이죠. 미마 비밀번호죠. 수로 전산 컴퓨터에서 용어로 입력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문제 봅시다. 칭, 겸허죠. 그런데 이 칭이라는 겸허 동사는요. 목적어 겸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 여기서는 니가 생략됐죠. 그렇죠? 니가 생략됐어요. 칭리. 그 다음에 겸허 동사 뒤에 겸허 겸 목적어 왔는데 얘는 생략됐고 그 다음에 올 게 뭐예요? 동사 투죠. 그 다음 동사 투 다음에 목적어 와야죠. 칭. 자, 중신이라는 거는 부사어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 왔어요. 칭 중신수로 니더 미마 당신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겸허동사 칭을 봅시다. 부탁하다, 요구하다는 뜻이 있는데 겸허동사의 목적어, 즉 겸허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칭이 까우수어, 네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칭 까우수어. 그 다음에 초청하다는 뜻이 있죠. 워칭라오펑요 치판. 이때는 없으면 안 되죠. 이때는 와줘야죠. 초청하다의 뜻일 때는 목적어가 와줘야 한다. 겸허의 목적어가 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겸허문에는 동사가 두 개인데 겸허동사와 일반 동사가 두 개인데 두 동사 앞에 모두 부사를 쓸 수, 이거 겸허동사잖아요. 그렇죠? 겸허동사 앞에나 두 동사 앞에 모두 부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스 겸허동사죠. 그 다음에 까우싱 일반 수형용사죠. 일반 수로죠. 디취라는 부사와 피창이라는 부사가 각기 동사 앞에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죠. 뿌나메이 부정부사나 조동사, 시간사는 첫 번째 수로 앞에 놓여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수로 앞에 놓이는 부사도 있지만은 이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츠쥐도 마찬가지죠. 바자구에서도 한번 거론 됐었죠.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사는 바자 앞으로 온다. 다른 부사들은 바 뒤에 수로 앞으로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워커이 빵이 자 빵이라는 겸허동사 앞으로 조동사가 커이가 온 거예요. 이렇게 커이가 뒤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샤오는 칭 앞에 와 있죠. 시간사니까 주 앞으로도 뽑을 수 있죠. 이렇게 샤오가 뒤로 가서 치 앞에 오면은 혹은 지엔자 거의가 지엔자 앞에 오면은 안 된다. 왜? 조동사와 시간사 혹은 부정부사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문제 봅시다. 자, 충신은 부정부사예요? 아니죠. 조동사예요? 아니죠. 시간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놓인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놓인다. 칭, 니 생략됐죠? 중신수로 인더미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겸허문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겸허동사 앞에도 부사를 쓸 수 있고 일반 동사 앞에도 부사를 쓸 수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사는
겸어 동사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빵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커이가. 그렇죠? 빵이라는 겸어 동사 앞에 놓인다. 칭이라는 겸어 동사 시간사 앞에 놓인다. 부나 메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놓인다는 거예요. 자, 칭은 목적어 겸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시는 두 번째 동사 앞에 놓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 봅시다. 중신 다시 거듭, 미마 비밀번호, 수루 입력하다죠. 컴퓨터 용어죠. 컴퓨터 용어로 사용될 때는 입력하다, 수루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인풋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